안녕하세요. 농업 현장에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달하는 RDA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농업인들의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배 작목 선택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소득 조사 자료인데요. 과연 어떤 자료이고 농업 경영에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담당 연구사님 모셔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소득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개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소남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사님. 우선 농산물 소득 조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농산물 소득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1977년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시작해 2002년 통계법에 따른 일반 통계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한 해 어떤 작목을 일정 면적에 걸쳐서 재배를 하는데요. 이때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노동비 등 관련 비용들이 얼마나 지출되고 또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작목에 대한 소득을 산출하는 일련의 조사 과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농산물 소득 조사를 하는 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네,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를 분석해 알려줌으로써 이를 농가에게는 자가 경영 진단 결과와 또 분석된 자료를 비교해 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이 어떤 작목을 또 얼마나 재배할지 그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에 맞게 영농을 실행하고 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작업 시간 그리고 투자 비용, 생산물을 판매한 수입액을 분석해서 연도별 그리고 비목별 또 인근 농가 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자신의 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또 그 다음에 영농을 어떻게 설계할지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소득 증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영농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도 활용되는 곳이 또 있나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소득 조사는 농작물의 작물 선택과 또 그 의사 결정뿐만 아니고 현재 다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기관에서는 농가 경영 개선 연구와 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그리고 과수 화상병 보상 등 농업 정책 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 가까이는 지자체에서는 각종 피해 보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방부, 그리고 병무청, 법원 또는 우리 주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농협 그리고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 소득 조사는 이렇게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관련 기관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더 중요한 자료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사님.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 조사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농가 소득 조사는 농촌진흥청, 각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각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진행하는데요. 조사 작물에 대한 표본 농가 선정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물별 표본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배 비율을 반영한 도별로 배분하면 각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조사 작물 재배 면적에 비례해 해당 시군을 선정 표본수를 배분하고요. 그리고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순 임의 추출 또는 유의 표본 추출법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합니다. 네, 작목별로 표본 농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몇 농가나 되나요? 또 표본 농가로 선정된 농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소득 조사 대상 농가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 123개 작물 그리고 5,300 농가를 선정하는데요. 이 중 국가에서 승인한 50개 작물 4,100 농가 그리고 승인받지 않은 73개 작목 1,200 농가가 있습니다. 만약 대상 농가로 선정되었으나 작목 전환
혹은 전업을 하거나 폐업 또는 이사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동일 규모 유사농가로 대체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이 있잖아요. 농산물 소득조사 기간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농산물 소득조사 기간은 동작물과 하작물로 나눠집니다.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봄에 수확하는 보리나 밀 등 이런 작물들은 8월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봄에 파종해서 여름을 나고 가을에 수확하는 고구마라든지 감자 그리고 옥수수 등 여름 작물은 내년도 1월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 담당자 또는 전문 분야별 지도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요. 도 광역 조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도 담당자 또는 지원 인력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또 기록하는지 그 방법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는 경영기록장을 제작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배부를 하고 그 담당자는 해당 농가에 최종적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정된 농가에서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통해서 산출된 생산물을 판매한 수입을 그때그때 일기장 적듯이 혹은 가계부 적듯이 경영기록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로 기록될 내용은 비료비, 농약비, 그리고 기계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농작업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에 따른 노동 비용 등 16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산정 기준에 의해 기록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확한 주산물 평가액 그리고 부수적으로 수확하게 된 부산물 평가액을 합한 총 수입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작성할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선정된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기록할 때 조금 헷갈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경영기록장을 작성할 때 기술 지원도 이뤄지고 있나요? 네,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도농업기술원에서 소득조사 담당 지도사님들께서 농가를 방문해 경영기록장 작성 방법을 알리고 또 기록된 내용을 점검하여서 잘못 기록된 부분은 수정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 작성한 경영기록장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한 해 농작업이 끝나고 경영기록장 작성이 완료되면 소득조사 담당 선생님들이 경영기록장을 수거해 저희 농업경영종합정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다음 경영기록장을 농가에 돌려주는데요. 그럼 농가에서는 경영기록장을 각종 인증, 친환경이나 저탄소 인증 신청할 때 자료로 제출하고요. 또 내년도 영농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자료는 집계, 분석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됩니다. 네, 그런데 경영기록장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경영기록장을 통해서 총 수입과 총 비용을 통해 조사 작물의 생산을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해 투입한 일체의 비용, 즉 경영비를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가토지, 자기자본, 그리고 자기노동 비용을 합산한 생산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수입과 경영비, 생산비가 산출되면 총 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잔액이 당해 작목 재배 활동을 통해 얻어들인 최종 성과인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농가 또는 저희들이 발간하는 자료집에 나온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해에 영농을 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사님. 농산물 소득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가 앞서 나눈 이야기로 확인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디서 자료를 확인하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은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발간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저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 사이트 농사로 그리고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 코시스 그리고 똑똑
청년농부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 포털 사이트 농사로에서 농업기술을 가시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선택하시고 최종적으로 농산물 소득 정보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원하시는 작목, 그리고 원하시는 연도, 그리고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자료를 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똑똑 청년농부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네, 똑똑 청년농부 사이트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귀농인 또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열고 메인 화면에 경영정보 메뉴를 선택한 다음 규모에 따른 농업 형태, 자작농이냐 아니면 전문농이냐 이 두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월 목표 소득을 선택하시고 또는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희망 재배 작목, 고구마라든지 배추라든지 관련 작목을 선택하고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른 목표 소득 및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재배 면적에서 경영비, 그리고 경영비 세부 비용까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귀농할 때 작목 선택이라든지 예비자금 등의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실제 현장에서 이 자료가 농장 경영 설계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아울러 화면 바로 밑에 보시면 작목 정보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면 해당 작목에 관련된 최신 재배 기술, 그리고 농작업 일정, 현장 사례, 그리고 가격 정보, 관측 정보 등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어 농작업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이름이 똑똑 청년농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관련하여서 저희들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도 국가 승인 통계로서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주로 연구자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가 승인 통계 143002호로 지정된 이후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 총괄표, 소득 분석표, 노동 투입표를 엑셀 파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기간, 작목, 항목을 이용자가 선택해 자료를 재가공하여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혹시 아나운서님이 사과하고 배라든지 복숭아 이런 과일에 대한 소득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회 설정을 누르고 거기서 항목을 소득 그리고 품목 군별을 원하시는 사과, 배, 복숭아 그리고 원하시는 시점 2013년부터 2021년을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과, 배, 복숭아의 소득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추세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복합 통계표 조회 기능을 이용해 농산물 소득 조사와 또 다른 조사를 연계하여서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는 이 두꺼운 책자를 다 봐야 하나 내심 걱정을 했는데요.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들이 컴퓨터나 태블릿 PC 또는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활용하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받아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농산물 소득 자료는 작목별 경영 성과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농가 경영 개선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료집에 있는 소득 상하이 농가 비교를 통해 우수 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이렇게 묻기도 하고 방문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농사로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그 소득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한번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에서 인삼을 농사 짓고 있는 김태엽이라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인삼 농사를 짓다가 소득이 높은 작물로 변경하고 싶어 농사로에서 농산물 소득 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역별로 작물별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영농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지역별, 작물별로 소득을 조사 분석해 농업 경영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농산물 소득 조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단 농업 경영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을 세우고 또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는데도 농산물 소득 조사는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요. 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난 후부터 문의가 폭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럼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와, 연구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등 뒤에 큰 백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지금 바로 농사로 똑똑 청년농부 국가 통계 포털을 열어서 확인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세요.